과제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만점 받고 싶으시죠? 제가 30점 만점에 30점이나 29점, 28점 이런 점수를 무난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에서 신입생들이나 편입생들이 오면 특강을 계속 해왔고요. 다른 대학도 졸업했지만 방송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과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또 다니고 또 같이 졸업하면서 많은 학우분들에게 과제물을 이렇게 지도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작성해보고 다양한 과제물을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입장, 학우의 입장, 지금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교수님들이 다 높은 점수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절에 걸리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표절은 뭐죠? 남의 걸 그대로 똑같이 뺏겼을 때 표절이다. 나는 학교에 갔다 그대로 뺏기면 표절이다. 그러면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던가, 나는 뭐 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던가, 나는 어제 버스를 타고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던가, 이렇게 중간에 뭘 넣으면 이거는 표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뺏긴 것만 표절이다. 우리가 실제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고 나서 작성을 할 때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새로운 글을 쓰면요 표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쓰면 되는데 똑같이 뺏기지 말고 순서를 바꾸거나 내 생각을 넣어서 쓰면 표절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채점하시는 분 교수님한테 빨간색으로 뜹니다. 표절한 거는. 빨간색으로 뜨고 또 밑에는 표절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뜨기 때문에 진짜 점수를 주고 싶고 정말 잘 주고 싶지만 표절이 걸리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표절이 가장 유의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유의사항 두 번째는요. 과제마다 과제명이 있고 그 밑에 과제 지시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뭘 지켜서 해라. 요거는 표절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요 유의사항이나 지시사항만 무난히 지킨다면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거나 글자 크기 같은 걸 지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써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지켜주시면 돼요. 글자 크기 10에서 12, 줄간격 160, 분량 4장에서 5장 정도 이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제 지시사항을 잘 작성하시면 된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구성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구성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각주, 세 번째 참고문헌을 잘 적어주시는 건데요. 이건 형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제물 점수를 줄 때 형식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 채점하시는 사람의 주관적인 거거든요. 뭐 이걸 잘 썼다 못 썼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점수 차를 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감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감점당하지 않고 무난히 하려면 그 구성 요소를 좀 잘 지켜주는 게 좋겠다. 첫 번째 목차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목차를 쓰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고 뭐 본론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걸 처음에 첫 장의 목차를 작성해 주는 게 목차입니다. 제가 좀 이따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첫 장에 목차가 들어가면 그게 그 과제물 분량에 포함되는 건가요? 과제물 5장 쓰라고 그랬는데 첫 장에 목차면 포함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 장에 과제물 내용이 없고 목차만 있다면 그건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에 과제물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분량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를 잘 작성하시고 그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이제 각주라고 해서 도저히 이거는 뺏길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뺏겼다라는 것을 거기에 각주를 달아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걸 뭐 바꿔서 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각주를 달아갖고 이건 어디서 참고했다. 어떤 책이나 어떤 내용을 참고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각주죠, 각주.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끝에 적어준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은 맨 끝나는 부분에 뭐 책을 어디를 참고했다든가 네이버 지식인에 뭐 어디를 참고했다든가 무슨 뭐 강의 내용을 참고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건데 특별히 없다 치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학교 교재도 적어주고 기본적인 거 이제 찾았던 걸 적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잘 지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제가 좀 이따 시범을 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는 과제물 그 작성의 예의를 좀 잘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제물을 뭐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물 우리가 예의상 맞춤법을 좀 잘 지키고 띄어쓰기를 잘 하는데 그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에서 맞춤법 하는 게 있습니다. 맞춤법을 한번 돌려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잡아주니까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좀 틀리는 게 있더라도 그 맞춤법에서 잡아주는 정도만 다 수정을 해도 괜찮은 과제물이 되니까 그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달 수 있으면 그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달아주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맨 끝에 저장을 하고 나오게 되면요, 채점하시는 분이 맨 끝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채점하시는 분의 그냥 기본 예의라고 해서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맨 처음에 과제물 맨 처음 시작하는 데를 커서를 놓고 저장하고 나가면 채점하시는 분이 맨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니까 맨 앞에 저장을 해 놓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과제물 제출할 때 업로드를 하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간 내에 제출하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 기간 외에 제출하면. 그러니까 그냥 기간 내에 제출하고 조금 감점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게 더 좋고, 또 기간 내에 제출하면 만점도 많이 주니까 그렇게 기간 내에 작성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사실은 과제물에 대해 굉장히 잘 안 거거든요. 정말 점수를 잘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난하게 작성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한다고 생각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과목을 이렇게 열어보면 요게 이제 중간과제물이라고 해서 여가와 레크레이션이죠. 과제명이 이렇게 있죠. 과제명이 이렇게 있고 요 과제물 작성하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요 지시사항을 잘 따라라. 글자 크기 11이라고 했으니까 11 잘 지켜주고, 줄간격 160, 분량 3의 내외. 내외니까 넘어도 되고 넘지 않아도 되고 넘어도 된다. 이렇게 3의 내외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보니까 과제에 반드시 목차 참고문 등을 제시해라. 여기 있죠. 자, 참고문 등을 제시해라. 이건 꼭 쓰시고요. 개조식 혹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네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고. 개조식은요,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1번 동그라미 뭐라고 요약해서 쓰고, 2번 동그라미 뭐 요렇게 요약해서 쓰고, 3번 동그라미 뭐 요렇게 쓰는 게 요약해서 쓰는 거고요. 개조식이고요. 그렇게 써도 되고 서술식으로 써도 된다고 그랬네요. 개조식도 가능하고, 서술식은 쭉 풀어서 우리가 다 풀어서 쓰는 거, 쓰는 게 서술식이죠. 서술식 그렇게 작성 둘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0점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표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표절만 하지 않으면 잘 받을 수 있다. 지시사항 요건을 충족시켜. 요 지시사항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 점수를 잘 줍니다.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면. 그럼 이걸 나가서 실제 작성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가 레크레이션이면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표지를 이걸 갖다가 워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양식을 다운받는 겁니다. 여기 과목명도 쓰고, 아이고 막 올라가네요. 잠시만요. 과목명도 쓰고, 그 다음에 학번도 쓰고, 이름도 쓰고, 연락처 쓰시고, 아까 나왔던 그 과제명 여기다 쓰는 겁니다. 과제명을 여기다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쓰라고 그랬죠. 목차 제목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잘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이렇게 본론에는 이제 소제목들이 몇 개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이 과제문에 나와 있는 하라는 것들이 여기서 생애 주기에 따르는 여가를 분석해 요 내용들이 그 본론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미래 여가 계획 이런 것도 본론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기 넣습니다. 나의 생애에 따르는 여가 분석과 그 다음에 미래, 중년기, 노년기 여가 계획 이렇게 목차를 작성해 주시고 결론과 참고문헌까지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장에는 내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분량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에 서론부터 이렇게 씁니다. 쭉 서론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가서 이제 세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을 다 작성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목차대로 작성하고 맨 끝에는 뭐를 쓴다? 이렇게
참고문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좀 뭐 참고문헌 많지 않더라도 그냥 참고문헌 여러 거 찾은 거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과제물이든지 다 요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 공통 과목에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한번 보면 이건 여러 과의 1학년 공통 과목이네요. 이건 한 문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두 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만 쓰세요. 한 문제를 골라도 두 문제 쓴다고 더 점수 주는 게 아니라 감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내 인생의 물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요거는 과제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과제 지시사항이 있죠. 유의사항. 요거는 이제 글쓰기 기본 요건을 잘 갖춰서 맞춤법, 어휘선택, 발음 문장 쓰기를 잘 해라.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요거는 그런 걸, 결론 같은 거는 불필요하다고 그랬네요. 이건 그냥 안 쓰셔도 되네요. 타인의 이야기를 무단으로 옮기거나 타인의 과제, 상업용 자료를 표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0점 처리될 수 있다. 이것만 아니면 다 정말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요 과제물 같은 경우는 사실 표절을 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의 물건들이, 이거는 표절이 거의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냥 내가 글을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표절률이 높으면 점수를 감점당하거나 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요것도 이제 글쓰기 과제를 한번 작성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할 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교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이렇게 쓰시고, 과제명은 여기다 쓰는 겁니다. 하나 선택한 걸 여기다 쓰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서론, 본론, 결론 쓰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나의 소중한 물건 5가지 선택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거를 이제 뺏겨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다면 이게 각주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뺏긴 건 아닌데, 이걸 만약에 어디서 갖고 왔다 그러면 여기 입력에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입력에 주석 보면 각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여기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 뭐 네이버에 어디서 참고했다든가 네이버 무슨 걸 이렇게 참고했다면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 아까 우리가 베꼈던 데 끝에 이렇게 1번 괄호라고 생기고요. 그 1번 괄호에 대한 내용은 이 밑에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서 갖고 온 거를 어쩔 수 없이 표절해야 될 경우는 이걸 각주라는 걸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과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말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생활과 건강이란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내용이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조금 표절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 내용 거의 정답 같은 게 있는 과목입니다. 질방, 예방, 행위에 대해서 그 의미와 뭐 이런 걸 써라. 1번 괄호 여기 보시면 단계별 질방, 예방 행위 중 1차 예방 행위 개념에 대해서 이런 건 좀 우리가 내용을 공부해서 쓰니까 좀 표절에 걸릴 수 있겠죠. 이런 건 꼭 각주를 달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목마다 이렇게 요 번호마다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제 지시사항 있죠. 그런 걸 잘 갖추고, 서론, 본론, 결론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쓰시면 되고, 참고문헌 반드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도 쓰라는 것까지 여긴 가르쳐 줬으니까 참고문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도 작성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활과 건강, 요것도 중문과랑 생활체육 지도과의 과목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아까 작성하라는 거였었고, 실제 작성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 있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이건 그냥 1번부터 답을 쓰는 겁니다. 1번부터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때 이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거를 건강한 개인이 신체적이고 이렇더라도 이걸 좀 공부해가지고 여기 1차 예방 행위잖아요. 그럼 뭐 1차 예방 행위란 이런 식으로 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약간 바꿔주던가 뭐 중간에 뭘 넣어줍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만 뺏기지 말고 이렇게 뭘 넣어서 이렇게 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어디 참고했다는 걸 여기 각주를 달아주시면 되죠. 각주 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베꼈을 경우에는 그걸 밝히는 게 좋겠다. 여기 끝나는 데다가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입력에 주석에 각주 이렇게 하면 밑에 생겨난다. 그럼 이거는 뭐 책 어디를 참고했다는 거를 뭐 생활과 건강 뭐 무슨 출판사 뭐 이렇게 해서 요 형식에 맞춰 갖고 요거를 밝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표절에 뜨더라도 좀 참고를 하겠죠.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어디에 놓고 저장한다. 맨 처음에 놓고 저장을 하고 나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쪽에 보면 쪽번호 매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쪽번호 매기기를 하게 되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여기 1페이지, 여기 1페이지 나왔죠?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분량을 이제 확인할 때 이렇게 2페이지, 2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맞춤법 검사를 한번 꼭 하셔라. 여기 도구에 보면 맞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법 딱 누르게 되면 시작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건 그냥 넘어가세요.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갑니다. 이런 건 다 지나가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지나가면서 생활건강 띄어쓰기 틀렸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럼 바꾸기라면 띄어쓰기가 됩니다. 지나가고 이런 것도 지나가고 요거는 이제 띄어쓰기가 틀렸으면 바꾸기 하면 이제 바꿔집니다. 한 가지도 띄어쓰기 틀렸네요. 그죠? 그럼 바꾸기 하면 한 띄고 가지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게 지나갈 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균형된 식사 요거는 균형 잡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쭉 맞춤법 검사를 해주게 되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한번 쭉 이 아래 한글에 대한 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작성한 글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에 저장한다? 맨 처음에 저장하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제물 높은 점수 다 주십니다. 그냥 특별한 문제 없으면 높은 점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절하지 않고 과제물 지시사항 잘 지키고 구성요소 잘 지켜서 기간 내에 꼭 제출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첫 번째 학기나 첫 과제물 작성하지 않다가 첫 번째 작성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만 마시고 한 학기만 잘 작성해서 내시고 기말까지 잘 치르면 누구나 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학년 계속 올라가서 다 함께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신데 힘내시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높은 점수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